정보 전달 목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직장 생활 하는 분이 제일 쉽게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할 건데, 대개 또 이런 거 하나 쓰는데도 어려움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팀장이 부서장 개최를 언제 하자고 하면서 공지를 하라고 했을 때 확연하게 이걸 어떻게 공지할 건지 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면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와 장소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건이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참석 대상자는 또 누군지, 그 다음에 불참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서 종류에 이제 지식 축적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식 축적을 위한 목적의 보고서는 보통 우리가 회사의 업무 플로우를 정할 때나 아니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개정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회의를 할 때 회의로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자문회의, 이런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회의록 자체가 지식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전달을 위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입니다. 보통 기하문이라고 하고 또 조금 길게 쓰는 게 이제 기획보고서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례를 든 것은 단순한 기한입니다. 앞에 기한문에는 내부 결제를 위한 기한문이 있고, 또 외부에 해신하거나 외부 기관에 발송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거면 내부 결제라 쓰면 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보내는 거면은 외부의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장. 그 다음에 경유는 해당 부서, 이렇게 써서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앞에 식품의약 분야 교육 업무 규정 제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 제정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써야 되는 건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앞에 쓰고, 이와 관련해서 아래같이 문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부 결제용이죠. 문서명이 뭐다, 주요 내용은 뭐다, 제정일, 시행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어떤 문서가 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외부 기관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문서를 보냅니다. 그 문서를 보낼 때는 그냥 바로 수신자 명에 그렇게 쓰고 보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공문이 온 걸 가지고 이제 해신하는 건데, 앞에 적합성 평가 다시 56 되어 있는 거는 앞에 공문이 온 걸 가지고 그 공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낸다 하는 뜻으로 먼저 근거로서 어디 공문 번호를 그대로 적어주면서 그와 관련입니다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와 관련해서 우리 기관에, 우리 회사의 의견을 이렇게 통보드립니다.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기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룹웨어를 보통 회사에 쓰고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는 양식대로 그대로 쓰시면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 보고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든 거는 해외 진출을 국내 인증하게 하는데 추진 방안이라고 그래놨는데, 이 제목에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지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보고서인지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들이 해외 진출을 할 것이구나.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 보고서에 담겨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했던 기획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목에 대한 부분은 제목 하나에 모든 게 집약이 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요약되게 제목을 정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제목 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적은 글자로 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언제 쓰는 건지, 또 어느 팀에서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보고서 쓰는 법에 맨 먼저 why라 그랬습니다. 왜 이 보고서를 쓰는지. 자, 따져보면은 여기서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국내 IOS 인증시장이 정체 보아 상태다.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업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해외 진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 나타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이런 배경에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국내외 어떤 해낭이나 문제점 무엇인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해낭은 국내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적어놨는데 이런 걸 해낭을 그대로 팩트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점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면은 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근데 보통 보고서가 많이 긴 경우에는 이 추진 방안에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 추진 전략이나 이런 것도 한마디로 요약해서 덧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방안을 여러 가지 몇 개를 구성을 했었는데 여기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위상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그러니까 아까 로드맵, 언제 이거를 추진할 것인지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대 효과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만큼 드는지,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기관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나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보고서를 과연 추진 방안인데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첨부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다 보고서에 담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국내 현황이나 이런 걸 참고로서 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진출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대 효과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어 가지고 상사나 결정권자로 하여금 그럼 이렇게 하면 과연 뭐가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CEO가 바쁜데 전부 다 읽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은 그렇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앞에 있는 보고서를 그냥 두 장으로 줄인 겁니다.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추진 방안입니다. 아까 앞에서 추진 배경과 해낭 이 부분들 같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추진 배경에 다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진 배경의 이유와 해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게 왜 이런 게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추진 배경에서 해낭까지 같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방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그냥 중복된 것도 두 가지로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도 간단하게,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신규 교육도 창출되고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고서를 간단하게 쓴다 그러면은 이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 보고서를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입 직원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간상 많은 것을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보고서 하나를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 스승의 어떤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삥 둘러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 있느냐.
평소에 그 생각해 본 주제 질문이 그 아니었기에 제자들은 뭐 삽으로 아니면 불로 태워버린다, 아니면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여러 가지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은 일어나서 이게 우리 마지막 수업이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절판의 잡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잡초를 한번 없애봐라. 그리고 만약 그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잡초를 한번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2강에서 여러분들께 잡초를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학 제2강에서는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동료, 선배, 상사와의 그 올바른 관계 설정,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고서 쓰는 법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경험을 직장생활에서 많은 걸 느끼고 또 우리 신입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려운 게 어떤지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뭐 처음이라 조금은 당황스럽고 조금은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건성을 빕니다. 화이팅!